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깐부 남경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중킬러 주제 중에서 첫 번째 주제인 교정적 정의, 요거 개념 뽀개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교정적 정의는요, 사회정의 이론 중에서 두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하나는 일단 교정적 정의, 하나는 분배적 정의인데, 분배적 정의는 내용도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5년간 한 문제 틀리면 1등급, 그리고 보통 만점, 이게 이제 번갈아 되는데, 그때 한 문제 틀렸을 때, 그게 바로 다 분배적 정의였어요. 그러니까 킬러 주제라고 해야죠. 근데 교정적 정의 문제는 킬러까지는 안 되고 중킬러 주제 중에 하나예요. 뭐 중킬러 주제를 얘기한다면 교정적 정의, 시민불복종, 해외원조, 국제평화 이론, 이 정도 되겠죠. 한 4개 정도 되네. 그럼 킬러 주제는 다시 얘기하면 환경과 윤리, 그리고 분배적 정의. 중킬러 주제를 틀리지 말고 맞춰야지만이 안정적으로 2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2등급 정도가 안정적으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략해야 될 게 이제 킬러 주제죠. 순서가 그런 거예요. 문제를 풀 때도 킬러 주제에 해당되는 건 가능한 뒤늦게 푸는 게 낫지. 그래야지 시간이 어떻게 해요. 30분밖에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 두 문제를 나중에 풀면 18문제를 해결하는데 20분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그럼 두 문제 남겨놓고 한 10분 정도가 남기 때문에 킬러 주제는 좀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오늘 교정적 정의를 먼저 해결해 볼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선생님이 개념 정리를 몇 개 이제 필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면서 이걸 필기하면 되겠죠. 자, 일단 교정적인 정의다라고 해요. 교정적 정의.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크게 둘로 나눴어요. 원래는 이제 3가지로 나누는데 뭐 교환적 정의 같은 경우는 우리 생활과 윤리에 문제가 안 나오니까 좀 단순한 비례, 즉 산술적 비례에 해당되는 게 교정적 정의이고 복잡한 비례, 기계적 비례에 해당되는 게 분배적 정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두 문제가 각각 하나씩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교정적 정의가 뭐냐? 이런 거죠. 교정한다는 게 뭐예요? 이것은 잘못을 뭐 한다? 바로 잡는다라는 소리잖아. 시정한다, 교정한다, 수정한다. 그치? 그럼 교정적 정의가 필요한 건 뭐예요? 뭔가 잘못이 있어야겠지. 그 잘못이 있는 게 우리가 이거 범죄인 거예요, 범죄. 범죄 현장에서 필요한 정의는 뭐다? 당연하게 교정적 정의라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 범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규정해 놓는 거. 우리가 보통 그거를 뭐야? 법이라고 하는데 법 중에서 형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벌에 관한 거지. 그죠? 이게 교정적 정의입니다. 쉽네. 잘못한 게 있으면 대가를 치러야죠. 잘못한 걸 돌려줘야죠. 그지? 가해자는 대가를 치러야 되고 피해자는 빼앗긴 것을 돌려받아야지. 그래서 이걸 왜 산술적이라고 했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빼앗긴 만큼 그걸 동등하게 어떻게 돌려준다. 너무 상식적이죠? 그래서 이걸 교정적 정의, 쉬운 비례 보통 이렇게 얘기한 거지. 자, 그러면 교정적 정의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4명이 나올 거예요. 사상가가. 첫 번째 칸트. 그 다음에 칸트 하면 누가 나와요? 라이벌, 벤담, 공리주의 나오겠죠? 그거 외에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게 사회계약설인데 사회계약설하면 루소, 홉스, 로크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루소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사회계약과 유용성의 원리를 동시에 얘기하는 형벌에 있어서 동서양의 인류 역사상 형벌의 패러다임을 바꾼 사람. 형벌은 아주 오랫동안 또 지금도 많은 사람이 범죄자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하거든. 그죠? 죄를 졌으니까 보복하는 거지. 근데 베카리아라는 사람은 뭐예요? 형벌의 목적이 보복이 아니라고 했어. 그렇죠? 범죄를 예방하는 거라고 했어. 그게 패러다임이 바뀐 거지. 그렇게 베카리아까지 해서 4명이 나오는데 그 4명이 공통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걸 먼저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럼 먼저 해볼게. 여러분 답 한번 해봐요. 4명이 헷갈리면 칸트, 벤다 그 2명으로 또 2명을 떠올리면서 예스, 노로 한번 해봅니다. 지금부터. 자, 일단 형벌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자, 그랬어. 그럼 아니라고 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 칸트, 벤담 중에.
형벌이 필요하니 그러면 누가 아니라고 그럴까? 형벌이 필요 없어 이런다는 건 뭐예요? 국가가 필요 없다는 건 똑같아. 그건 무정부주의에 해당되겠지. 그치? 무정부주의는 국가가 당장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 어떤 강제적인 것들, 즉 법 이런 것들도 뭐야? 강제적인 건 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쵸? 형벌은 강제적인 거잖아. 그러면 이게 필요하니 필요 없어요 하는 사람은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왜냐하면 무정부주의는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모두가 동의하는 거야. 당연하지? 형벌이라는 건 일종의 법이지? 국가나 법이 필요하니 상식적으로 모두가 예스하는 거지. 공통점이야. 그러면 자, 이제 두 번째 또 물어볼게요. 그러면 형벌은 고통이니? 라고 했어요. 자, 형벌이 고통이니? 자, 칸트 벤담을 생각하라고 그랬어. 칸트는 형벌이 고통이라고 생각해? 벤담은 형벌은 고통이라고 생각할까? 형벌이 고통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하는 사람 누굴까? 칸트? 이 사람아. 그러면 형벌이 고통이 아니라 쾌락이야? 그러면 더 때려주세요. 나쁜 짓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야. 당연하게도 상식적으로 뭐야? 아니 이건 팩트잖아. 팩트. 형벌은 다 고통인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거 뭐야? 모두가 다 동의하는 거지. 이거 역시. 그치?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건 팩트니까 당연히 고통이죠. 하지만 이걸 해석하는 게 좀 내용이 달라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알아두는 거야. 형벌은 고통인데, 즉 모든 형벌은 고통이야. 오케이? 하지만 필요한 잘못 얘기했네. 즉 모든 형벌은 악이야. 여기에 나오는 거야. 형벌이 고통이라는 건 모두의 공통점이라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형벌이 악입니다 라고 했어. 칸트일까 벤담일까? 그러면 생각해봐. 공리주의는 고통은 악이요 쾌락이 선이잖아. 그리고 쾌락주의잖아. 쾌락이 선이요 고통이 악이야. 그러면 형벌은 고통이잖아. 그치? 형벌은 고통이면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뭐야? 모든 형벌은 고통은 악인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공리주의가 하는 거야. 근데 공리주의도 형벌이 악이지만 고통이지만 필요하다 그랬지. 그죠? 왜 필요해? 고통은 고통이지만 범죄로 인한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작은 고통으로 큰 고통을 막는 거야. 더 큰 악을, 더 큰 고통을 막기 위한 필요한 고통. 그치? 이걸 뭐라고 해요? 모든 형벌은 악이지만 고통을 주기 때문에 더 큰 악을 막기 위한 필요악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필요악. 이건 누가 하는 거야, 이게? 당연히 공리주의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공리주의. 칸트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칸트는 악은 용납할 수 없는 거야. 조금이라도 악은 용납할 수 없어. 그러니까 칸트는 이런 거지. 그것이 올바르면 그 결과와 무관하게.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해서 결과가 고통스러울지라도 올바름은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고통은 악이요. 이 표현을, 이게 근거기 때문에, 도덕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온 거죠. 독특한 표현이. 모든 형벌은 악이지만 더 큰 악을 막기 위한 필요악입니다. 오케이? 칸트는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칸트는 뭐라고 그럴까? 칸트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정당한 고통은, 칸트 입장에서는 전통적으로 뭐야? 형벌은 보복에 기반하는 거죠. 죄를 졌으니까 보복 받아야지. 즉 정당한 고통은, 다른 말로 정당한 보복은 이게 응분의 보복 이렇게 얘기하거든. 보통 이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그래? 응분이라는 말 잘 안 쓰는데 뭐 교수들이 좋아하나 보죠. 응분의 보복. 이거 똑같은 표현이야. 이건 정당한 고통이거든. 정당한 보복은 뭐야? 벌 받을 행위를 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거. 형벌을 받아야 할 행위를 한 사람한테 벌을 주는 거. 그건 정당한 보복이거든. 요거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동해보복이라는 표현도 쓰죠. 동해보복. 요거는 가벼운 죄는 가볍게 보복하고 무거운 죄는 무겁게, 동일한 해를 끼친 것만큼의 보복. 뭐 이런 표현이죠. 자, 이게 이제 칸트가 쓰는 표현인데, 그쵸? 정당한 고통은, 다른 말로 정당한 보복은, 동해보복은 그 자체로 뭐야? 고통을 주지만
그 자체로 선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표현은 그러니까 누가 쓰는 거야? 이건 칸트만 쓰는 표현이에요. 이건 공리주의만 쓰지만 이 표현은 누가만 쓴다? 이건 칸트만 쓰게 되는 표현이지. 그래서 이게 서로 섞이면 안 돼. 모든 형벌은 악이지만 그 자체로 선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야. 네모난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동해의 보복은 필요하게입니다. 네모난 동그라미. 이걸 이렇게 섞어 쓰는 건 뭐야? 그건 장난치는 거야.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자,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고난도가 되는 거예요. 자, 형벌은 필요하니? 다 필요해. 형벌은 고통이? 당연히 고통이지. 근데 그 형벌이 고통이기 때문에 모든 형벌은 악이야. 이건 누구라고? 공리주의. 그래서 그러면 고통이 악인데 그걸 왜 허용해? 더 큰 악을 막기 위한 필요악이기 때문에. 그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구별해야 되는 거야. 요거. 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또 요거 표현도 한번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형벌의 목적은 또는 형벌의 목적은 뭘까라고 하면 이렇게 하지. 형벌은 개인적인 보복, 사적인 보복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너 나 때렸어. 나도 너 때릴 거야. 이건 개인적인 보복인데 모든 윤리학자는 뭐 우리 입장에선 나 때렸으면 나도 저 새끼 때리고 싶지. 근데 윤리학의 입장에서는 이 개인적인 보복은 허용하지 않아요. 왜? 개인적인 보복을 허용하는 순간 이건 난장판이 될 거 아니야. 그치? 혼란해지겠죠, 사회가. 그래서 이 사적인 보복은 허용하지 않는 거야. 즉, 형벌은 사적인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럼 뭐예요? 바로 이거죠. 공적인 정의의 기준을 따른다. 공적인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것도 뭐야? 모두가 동의하는 거야. 이것도. 모두 동의. 그죠? 근데 이 공적인 정의의 기준이 뭐야? 저마다 다르단 말이야. 칸트는 그 공적인 정의의 기준이 뭐야? 정언, 명령, 동기에 있고 결과와 무관하지 무조건적인 명령이지 선의지죠. 쉽게 말하면. 근데 공리주의는 그 공적인 정의의 기준이 뭐예요? 공리주의,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의 원칙. 그죠? 사회 계약론은 우리가 합의한 거.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합의한 그 계약에 근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적인 정의의 기준은 저마다 다르지만 공적인 정의의 기준을 따른다는 건 모두의 공통점이 되는 거야. 이런 것들 있죠. 모두가 동의하는 거. 이걸 먼저 공부하는 거지. 그 다음에 요 디테일한 차이점을 공부하는 거야. 이 공적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해서 사적인 게 아니죠. 그럼 공적이라는 건 특수한 걸까? 보편적인 걸까? 당연히 공적이란 말은 보편적인 거야. 공통적인 거니까. 그러면 정의롭다고 하는 건 뭐야? 도덕적인 거야? 부도덕한 거야? 도덕적인 거겠죠. 그래서 이걸 다른 표현으로 보면 보편적 도덕의 원리를 따른다. 또는 보편적인 법치의 원리를 따른다. 다 이게 동일한 표현이에요. 선생님, 칸트는 보복주의잖아요. 그래, 보복주의야. 하지만 개인적 보복은 허용하지 않는 거야. 칸트의 보복주의는 뭐예요? 정언명령에 근거한 공적인 보복이야. 즉, 형벌은 개인이 집행하는 게 아니야. 저놈이 죽어 마땅한 놈이죠. 내가 죽여서는 안 돼. 그럼 나도 살인자가 되는 거야. 저놈이 죽어 마땅한 놈이야? 누가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국가가 집행하는 거야. 그지? 쟤는 평생 감옥에 갇혀야 돼? 하지만 내가 가둬놓으면 안 돼. 누가 집행해야 되니? 공적으로, 법으로, 정부가 형벌을 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모두의 공통점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제 끝으로 하나만 더 하면 요거죠, 요거. 마지막. 자, 형벌의 강도. 그죠? 형벌은 가벼운 형벌이 있고 무거운 형벌이 있잖아. 너 1년형, 너 벌금 100만 원, 넌 10년형, 벌금 1000만 원, 뭐 벌금 10억, 오, 10억? 이건 뭐야? 형벌의 강도가 다르죠? 고통의 강도가 다르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가벼운 죄는 가볍게, 무거운 죄는 무겁게. 상식 아니야? 형벌의 강도는 뭐에 따라야 될까? 강도, 경중이라고 하죠. 경이라는 건 가벼울 경자, 경차. 중이라고 하는 건 중량급. 무겁다는 소리죠. 그래서 형벌의 경중은 뭐에 따른다? 비례성의 원칙, 비례의 원리에 따른다. 이것도 모두의 공통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야. 가벼운 죄는 가볍게, 무거운 죄는 무겁게. 이것도 모두의 공통점. 근데 이걸 이제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좀 차이점이 나타나기도 하죠. 이렇게.
비례는 비례인데 그 비례성이 어떤 기준이야? 그 비례의 원리가 이익과 불이익에 비례해. 그럼 공리주의죠. 칸트는 그런 결과 이익과 불이익을 따지지 않죠. 칸트는 동기에 비례하는 거지. 어떤 사람의 그 동기가 내적인 의도가 얼마만큼 심각하게 부도덕한지에 따라서 약간 부도덕했으면 약간 보복하는 거고 아주 과하게 부도덕했을 땐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요거야. 그 결과에 비례한다. 해악성, 결과의 해악. 결과적 해악성에 비례해 이러면 이거는 공리주의의 원리 또는 베카리아는 요 공리주의의 원조라고 할 수 있죠. 요 영향을 줬지. 이 사람들. 칸트는 아니야. 칸트는 동기죠. 도덕의 기준이. 이 동기의 심각성, 동기의 해악. 해악은 해악인데 동기냐 결과냐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요거는 봐봐. 이 동기를 물어보고 형벌을 가하는 건 거의 누구 특징이에요? 이거는 거의 칸트죠. 칸트 외에는 없다고 보면 돼. 왜냐하면 실제로 형벌은 내가 쟤를 죽이려고 했지만 살짝 다쳤어. 그럼 나는 살인자야? 아니면 다치게 한 거에 대한 처벌을 받는 거야. 그치? 거의 대부분 결과에 비례하는 거야. 근데 칸트는 되게 독특하게 뭐야? 내적인 동기에 비례하죠. 칸트가 좀 독특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나올 때는 내적인 해악성. 요거는 칸트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시험 문제가 잘 평가원이 안 내고 보통 여기까지는 내죠. 이게 기본이라고 봐야 돼. 자, 이게 기본이에요. 자, 형벌은 필요하니? 다 필요하지. 형벌은 고통이 당연히 고통이지. 근데 형벌이 고통인데 그래서 필요하게야. 왜? 모든 형벌은 악이니까. 이건 공리주의 계열. 그렇죠? 근데 그렇게 표현 안 하고 마땅히 벌 받을 사람을 정당한 보복을 한 거, 정당한 처벌을 한 거. 그건 그 자체로 선한 겁니다. 이건 칸트식이죠. 그죠? 그 다음에 형벌의 강도는, 형벌의 경중은 뭐에 따른다? 비례의 원리. 가벼운 죄는 가볍게, 무거운 죄는 무겁게. 마치 당연하게, 그것도 모두의 공통점. 근데 그 비례가 결과적 해악에 비례해 공리주의 계통. 내적인 동기의 해악에 비례해. 그러면 그건 칸트 계열이죠. 그치? 또 하나 중요한 거, 모두의 공통점. 모든 윤리학자들은 형벌의 목적이 사적 보복을 실현하는 거냐. 사적 보복이 아니라 사적인 보복의 반대에 공적인 정의의 원리, 다른 말로 공적인 정의의 원리, 보편적 법치의 원리, 보편적 도덕의 원리, 거기에 기준하는 거야. 다만 뭐가 다르다? 요 기준이 서로 저마다 다르지.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 정의의 기준이 저마다 달라.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한 번 더 공부할 필요가 있죠. 자, 일단 요거 필기하고요. 필기 다 했다고 치고 여러분 멈추면 되니까. 자, 요걸 지웁니다. 지우고 뭘 더 쓸 거냐면 요거예요, 요거. 공적인 정의의 기준이 저마다 다르죠? 요거를 간단하게 한번 또 정리해 볼게요. 룰루루. 자, 볼게요. 여기. 자, 보통 형벌의 원리는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대부분 요걸 갖고 나오죠. 이게 뜨거운 감자지. 사형제는 과거부터 있었죠. 근데 점점 어떻게 사형제가 현대로 오면서 약해지고 사라지고 뭐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형식적으로 존재하지. 근데 왜 안 없애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니까 조만간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사형제 찬반 논쟁은 여전히 뜨거운 핫한 주제라고 봐야죠. 그 시험 문제는 보통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4명의 사상가가 나올 텐데 그 4명의 사상가는 다 어떻게 돼? 사형제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냐, 그때그때 다르냐, 이 기준에 따라 구분하면 그게 문제를 푸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자, 봐봐. 나는 사형제 찬성해요. 찬성하는 그룹이 몇 명이 있어요? 2명이 있어요. 2명. 찬성하는 그룹이. 나는 사형제를 찬성합니다. 몇 명 있다고요? 2명. 그 첫 번째가 누구야? 칸트. 그 두 번째는 누구야? 루소. 그럼 나는 사형제를 반대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사형제를 반대했다고. 누구? 베카리아. 나는 그때그때 달라진다고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고 봐요. 찬반을 왔다 갔다 한다. 생각해보고 결정한다. 유보한다 그럴까? 다른 말로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다고. 이건 뭐야? 공리주의. 이렇게 4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치? 응. 자, 그래서 어떤 가불병으로 문제가 나올 때 나 사형제 찬성했어요. 그럼 둘 중에 한 명이네. 보통 루소 아니면 칸트네. 나 반대했어요. 걔는 베카리아야. 그쵸? 그러면 벤담이 나올 때는 유용성의 원리, 공유주의 원리, 이익과 불이익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뭐야? 사형제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치? 사형제 찬성 반대를 밝히지 않았을 때 그건 대부분 뭐야? 그때가 벤담이에요. 시험 문제는. 여러분 풀기 좋게 이렇게 내요. 자, 그럼 한번 볼게. 칸트는 범죄를 어떻게 정했냐 볼게요. 범죄자란 당연히 의무를 어긴 거죠. 근데 칸트의 의무는 뭐야? 내면에 있고 생득적이고 선천적이야. 그치? 칸트의 의무는 뭐야? 선천적인 거야. 즉 선의지죠. 뭘 어긴 사람이 범죄자야? 선의지를, 스스로의 선의지를 위반한 사람. 그치? 이게 범죄자야. 그럼 범죄자는 어떻게? 칸트는 보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처벌받아. 형벌을 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지. 처벌, 고통. 대가를 치러야 돼요. 자, 그 대가는 뭐야?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단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받는 거. 그걸 무슨 보복? 그치. 그 내면의 심각성. 동해 보복. 보복은 보복이에요. 응분의 보복. 똑같은 거예요. 정당한 보복. 이유는 뭐야? 그냥 죄를 졌기 때문에 보복받는 거야. 근데 이제 이때 얘기할 때 처벌을 의혹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처벌받을 행위를 의혹했기 때문에 이런 말장난 비슷한 게 나오긴 하거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선택지 정리할 때 하고요. 일단은 이걸 정리해 놓는 거죠. 자, 그럼 봐봐. 범죄자는 선의지를 위반했으니까 거기에 적절한 처벌을 받을 거야.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처벌의 목적. 그게 목적이 칸트는 뭐야? 범죄자가 미워서가 아니야. 그게 뭔 소리예요? 칸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인격은 생득적인 거야. 생득적이라는 게 뭐예요? 선천적이라는 거죠. 즉, 나는 죄를 졌지만 나의 인격은 여전히 내면에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범죄를 저질렀죠. 그럼 난 인격을 남에게 해를 끼치기 전에 칸트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기의 내면의 도덕을 먼저 나의 인격을 스스로 위반한 거야. 나의 내면에 있는 인격은 나한테 그걸 하지 말라고 했어. 근데 내가 그 인격을 먼저 위반한 거야. 스스로의 인격을 침해한 거야. 칸트의 독특한 생각이지. 칸트는 남의 인격을 침해하기 전에 스스로의 인격을 먼저 침해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의 인격을 침해했기 때문에 그 인격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인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뭐예요? 스스로 정당한 보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건 고통을 주는 거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응분의 보복을 통해서 나는 다시 인격이 회복된다고 보는 거야. 그게 칸트의 생각이야. 즉 칸트의 생각을 요약하면 뭐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거야. 즉 그 살인자는 이제 사형을 당할지라도, 즉 시민적 인격은 없어질지라도 뭐야? 도덕적 인격, 생득적 인격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건 회복된 거예요. 죽여놓고 너의 인격을 위해서 사이코 같지? 근데 그게 칸트의 특징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 그 처벌을 통해서 범죄자의 인격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스스로의 인격을 회복하기 위한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복은 보복이지만 범죄자의 인격을 회복시키는 수단으로서의 보복. 아주 독특한 생각이죠.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어떻게?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는 수밖에 없어. 왜?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거는 스스로 나의 생명만이 납득이 되는 거야. 그게 칸트의 동해보복이죠. 그치? 이게 칸트. 자, 그 다음에 루소예요. 루소는 이제 사회계약론인데, 자, 루소는 이렇게 해. 사회계약론자들은 의무가 뭐야? 사회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거야. 즉, 우리 모두의 약속이니까. 약속을 위반했을 때 그게 범죄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회계약을 위반한 사람이 범죄자인 거야. 사회계약을 뭐 한 사람? 위반한 사람.
근데 사회계약을 위반했는데 루소는 이 사회계약을 공동선을 지향하는 어떤 의지. 나중에 사회계약론 할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일반의지 이런 말을 써요. 루소는. 일반의지 나오면 거의 다 루소겠죠. 근데 이게 사회계약이란 소리야. 특수한 의지는 계약한 게 아니라 나만의 생각인데 일반의지는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거야. 그럼 칸트의 선의지랑 이게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다르지. 글자가 다르잖아. 선의지는 사회계약과 무관한 거야. 이거는 사회계약 이전에 있는 거야. 사회계약 이전에 존재하는 거야. 즉 사회가 해체돼도 이건 존재하는 거야. 근데 루소의 사회계약은 뭐야? 일반의지는 사회를 합의했을 때 그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죠. 사회가 해체되면 저건 의미가 없는 거지. 일반의지는 사회계약을 의미한다고 외워놓으면 돼요. 이걸 뭐 한 사람들이야? 루소에겐 위반한 사람. 요거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죠. 그걸 위반한 사람, 일입니다, 일. 요걸 위반한 사람은 뭐야? 역시 보복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복주의지. 근데 보복의 근거가 서로 다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지. 나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형벌에 죄를 지면 처벌받기로 계약을 했어요. 근데 남의 생명을 뺏은 사람은 자기의 생명으로 갚기로 했어요. 이게 누구의 생각? 생명을 양도했다고. 이게 루소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 계약에 따라 살인자는 사형시켜야 됩니다. 그런 거야. 근데 이게 달라요. 이 보복의 목적이 칸트의 경우는 인격 회복이지. 범죄자의. 근데 루소는 뭐야? 이 보복의 목적이 범죄자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간 취급 안 했어. 범죄자는 스스로 인격을 버린 거야.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약속을 어겼지. 인간 취급 안 해. 그럼 뭐라고 그랬어? 공공의 적! 짐승 취급한 거야. 한 마리 야만적인 짐승 돌아간 거야. 왜? 사회계약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기로 한 건데 그 계약을 위반했다는 건 뭐야? 너를 죽이겠다. 너의 가족을 파괴하겠다. 네 국가를 망하게 하겠다. 이런 선언이라고 본 거야. 루소. 그래서 루소는 뭐예요? 범죄자는 스스로 인격이 없기 때문에 공공의 적으로서 처벌하는 거야. 즉 미워하는 거야, 진짜. 인격을 회복하는 거는 칸트. 범죄자를 공공의 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루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게 또 키워드죠. 구분하는 방법이지. 둘의 공통점은 뭐야? 사형에 찬성했다는 거. 보복에 찬성했다는 거. 차이점은 보복의 근거. 그게 선의지와 일반의지가 다르지? 그리고 범죄자를 어떻게 생각했다? 인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복한다? 그럼 칸트. 공공의 적이니까 보복한다. 그러면 루소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베카리아는 봐봐. 베카리아라는 사람은 진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왜? 동양이나 서양이나 예부터 형벌은 보복의 원리거든? 근데 이 베카리아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잔인한 형벌. 사형 또는 고문. 당시에는 이런 게 일반적 상식이거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싫어했던 거야. 사형 또는 고문을 진짜 싫어했어. 혐오했다? 반대했어요. 그래서 이걸 없애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베카리아가 이 유명한 사람 있잖아. 칸트와 루소의 그 논리를 격파해야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하나하나 격파하는 거야, 베카리아가. 나는 반대인데, 자, 일단 사회계약부터 얘기하는 거야. 사회계약은 사실 누가 언제 했는지 모르잖아. 사람마다 사회계약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사회계약은 인정한 거야. 사회계약은 국가를 운영하는 원리가 되는 거야. 즉, 나는 사회계약을 도덕의 기준으로 삼아요. 그럴 때는 루소랑 베카리아가 똑같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해요? 근데요, 이 사회계약에 생명을 처분할 권리, 생명권은 서로 계약할 수 없어요. 너랑 나랑 서로 생명권을 없애자. 이건 양도할 수 없어요. 생명권은 불가양, 양도할 수 없어요.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루소는 여기에 뭐야? 이 사회계약에 살인자는 죽기로 계약했다. 생명을 없애기로, 끊기로 계약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근거가 뭘까? 거기는 자살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자살은 금지, 안 돼, 안 돼 이러거든. 기독교든 불교든 유교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야. 나는 나에 대한 여러 가지 내 운명을 개척할 수는 있어. 하지만 나의 생명은 나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야. 왜? 나의 생명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건 자살도 개인의 영역이 되잖아. 근데 예나 지금이나 특히 과거로 갈수록 어떻게 엄격하게 자살을 금지시켰거든요. 오늘날 공유주의 입장에선 경우에 따라 자살을 허용할 수도 있는 거야. 안락사처럼. 하지만 과거에는 안 됐거든. 그리고 기독교는 더욱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절대 그거를 허용하지 않아. 그거는 구제받지도 못하.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한 거죠. 베카리아는 사형제가 싫었던 거야. 너무 야만적이여. 근데 그 근거로 뭘 활용한 거야? 누가 옳은지 모르잖아요. 어떤 사회계획이 맞는지 모르니까 대중을 설득하는 거죠. 지식인들을 설득해야지. 근데 당신은 다 자살을 나쁘게 봤거든. 근데 베카리아가 그러는 거야. 야, 다른 거는 몰라도 개인은, 인간은 자기의 생명은 함부로 할 수 없어. 자기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걸 어떻게 계약할 수 있니? 그건 안 돼. 이렇게 된 거죠. 즉 사회계약의 근거에서 사형제도를 반대한 거야. 누구 승? 베카리아 승. 루소 의문의 일패. 자, 이제 칸트를 이제 공격하는 거죠. 칸트는 어떻게 공격했냐면 이렇게 한 거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패러다임을 바꿨어요. 형벌의 목적은 뭐가 아니라 형벌의 목적은 보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게 더 생산적이죠. 보복이라고 하는 건 이미 일어난 과거에 대한 집착이잖아. 살인자를 죽였다고 해서 피해자가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더 뭐야? 생산적인 얘기를 한 거죠. 범죄자의 고통을 주면서 고통을 주는 것은 범죄자에게는 뭐야? 반성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 뭐예요? 간접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엿되겠네. 하면 안 되겠네. 이 효과가 형벌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패러다임이 바뀌었지. 범죄 예방은 일단 두 가지 효과가 있겠죠. 범죄자 자신에게는 범죄자가 반성하게, 이거를 우리가 특수 예방이라고 그래. 한 사람이니까. 특수한 예방 효과. 두 번째는 뭐야? 일반인들에게 겁주기, 본보기가 되는 거야. 이거는 많은 사람한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일반적인 예방 효과. 이 두 가지를 다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벌이 정당하다는 건 뭐야? 이 효과가 더 좋은 형벌이 정당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얘기한 거지. 뭘 얘기해요?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해. 사형제는 매우 강력한 공포감을 줘. 하지만 지속적이지 못해. 사람들은 망각해. 근데 종신노역형은 평생을 감옥에 가다 두고 짐승처럼 일을 시켜. 그 고통이 계속 이어져. 지속적이야. 그래서 강도보다 지속적인 게 뭐야? 더 효과적이라고 본 거야. 범죄를 예방하는 데는. 그래서 이 사람은 결론을 내려요. 어떤 결론? 베카리아가 생각하기엔 뭐보다? 사형제보다는, 사형제도 효과가 있겠지만 강도에서는 이거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게 뭐야? 그게 종신 평생 동안 일 시키는 거. 노역형. 이거는 지속성에서 더 효과적이에요. 근데 장난칠 때 사형제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이건 안 돼. 효과는 있어. 근데 종신 노역형이 더 효과가 있으니까 사형제를 반대한 거죠. 두 가지 이유에서 사회개혁의 대상이 안 돼. 일단 반대. 그리고 또 뭐야? 더 효과적인 형벌은 종신 노역형이야. 그래서 결론 사형제 반대가 된 거죠. 그지? 근데 이 베카리아의 책을 읽고 감동한 사람이 누구냐? 벤담이야. 벤담이라는 사람이 베카리아 책을 읽고 사회계약은 별로 감흥이 없었어. 왜? 사회계약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누가 옳은지 증명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건 썼어. 별로. 근데 여기 꽂힌 거야. 이 얘기. 이 탁월한 생각에. 여기 이걸 최대 다수 최대 행복 그 얘기를 베카리아가 먼저 사용했거든.
완전 꽂힌 거야. 이제 뿅 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이걸 오린 거죠. 이거를. 뭘로 오릴까? 자, 잠깐만. 싹 사라졌다가 싹 나왔어요. 색깔을 달리. 요거 있죠, 요거. 요 얘기. 요 얘기를 싹 오려간 거야. 싹 오려간 거야. 근데 여기 잘 봐봐. 결론은 오려가지 않았어. 왜? 벤담은 저 이 두 가지만 가지고 판단을 안 하고 쾌락을 계산하는 7가지 방법이 있거든. 강도, 지속성, 다산성, 근접성, 확실성 뭐 이런 것들. 좀 더 복잡해. 그래서 요건 너무 단순해서 요건 아니고 요거 유용성의 원리 있죠. 요거를 갖고 가서 아예 도덕의 원리로 선포하게 되는 거야. 그게 공리주의 탄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리주의자들은 유용성의 원리만 도덕의 근거로 사용하지 사실 사회계약은 도덕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아. 즉 베카리아는 공리성의 원리를 얘기했지만 공리주의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어. 왜?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했거든. 그래서 일반적인 공리주의자들은 다 뭐야? 사회계약을 도덕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시인권 같은 경우도 시민불복종에서 사회계약 다수의 합의 그게 아니죠. 공리성의 원리만 보죠. 선생님 그러면 시민불복종에서 사회계약을 사용한 사람 누구예요? 롤스지. 롤스의 공유된 정의관. 그지? 그래서 공유된 정의관도 뭐야? 그때 공리성의 원리에 따라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게 좀 다른 점이야. 물론 시험 문제 거기까지는 잘 안 내요. 이렇게 외우는 게 좋겠죠. 사형제를 반대했는데 두 가지 원리를 사용한 사람 베카레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선의지 아니면 사회계약 아니면 공리성이야. 그렇죠? 어쨌든 알아두고요. 그래서 이 벤담은 그때 달라지는 거야. 사형제를 뭐야? 사형제가 유용할 때는 이게 찬성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되겠어요? 요게 사적 보복은 아니지만 공적 정의의 기준에 따라요. 하지만 이렇게 공적 정의의 기준이 저마다 좀 다르죠. 이렇게. 이걸 바로 적용해 볼게요. 조금 내용이 좀 있죠. 그러니까 준킬러가 달래 준킬러가 아니지.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평가원에서 주로 나오는 선택지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뾰로롱 요거죠. 자, 봅시다. 법의 일반적 목적은 해악 방지입니다. 이건 범죄를 뭐야? 예방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야? 범죄 예방? 베카리아 공리주의. 베카 이 사람이 원조. 그다음에 공리주의가 스승님 하고 따라간 거죠. 그러면 칸트랑 루소는 해악 방지보다는 보복이라는 말도 같이 쓰거든요. 칸트는 오직 보복이야. 근데 루소는 그래서 잘 안 나는 게 루소는 막 섞여 있어. 짬뽕이야. 루소가 확실한 건 사회계약의 근거에서 사형제를 찬성한 사람은 루소밖에 없어. 또 하나 범죄자를 공공의 적이라고 칭하는 사람 그건 루소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루소는 애매해. 이 얘기도 저 얘기도 막해. 그래서 시험 문제는 명확한 것만 나오니까 그렇게 알아두세요. 일단 살인범은 죽여 사형했는데 존엄성을 위해서야. 이 모순적인 얘기를 누가 하는 거야? 사이코적인 얘기를 칸트만 하죠. 죽여놓고 너의 인격을 위해서야. 이건 칸트만 되는 거죠. 사형은 범죄 억제력이 전혀 없대. 전혀 없다. 이건 뭐야?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죠. 이때 조심해야 돼. 모든 항상 이런 거. 전혀 없진 않아. 베카리아가 생각할 때 뭐야? 효과가 있긴 있어. 강도에서. 하지만 더 효과적인 게 종신노역행위라고 했죠. 그래서 이건 헛소리가 되는 거죠. 아무도 없어. 사형은 유용성의 원리가 아니래. 유용성의 원리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일단 벤담이랑 베카리아는 뭐야? 빠지겠죠. 사형은 유용성의 원리가 아니라 인간 존중의 이념에 위배된데 이 사람 반대네. 반대하면 원래 베카리아인데 베카리아 유용성의 원리를 따지잖아. 인간 존중의 이념에 그치? 만약에 이걸 이렇게 했어요. 사형은 유용성의 원리가 아니라 인간 존중의 이념에 부합합니다 라고 하면 그때는 사형을 찬성하고 유용성 원리를 따지지 않으니까 그때는 칸트가 되겠는데 이거는 뭐야? 반대는 반대인데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반대한대. 그럼 우리가 배운 사람 중에 없죠.
현대 의무론자는 저런 이유로 반대하는데 칸트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것도 뭐야? 아무도 해당 사항이 없게 되는 거야. 속으면 안 돼요. 형벌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 의해서는 다른 이유가 없대. 오직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얘기는 뭐야? 다른 이유 없어요. 그러면 다른 이유가 뭐야? 즉 범죄를 예방한다든지 뭐 사회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좋은 이유인데 칸트는 이걸 따지지 않거든. 오로지 뭐야? 동기만 본다는 거야. 스스로의 인격을 해쳤기 때문에 그 이유로만 처벌해야 돼요. 이건 칸트만 되는 거죠. 칸트. 독특한 사람이죠. 범죄 예방과 억제가 사형제도의 목적에 대해서는 안 된다. 칸트네. 칸트는 결과를 안 보니까. 대부분 이걸 따지는데 칸트는 안 된대. 사형제도의 존치 여부는 사형제를 존치, 보존할 수 있는, 이건 찬성 반대 여부는 사회적 유용성이에요. 사형제도는 유용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판결해야 된대. 이 얘기는 벤담, 그리고 벤담한테 영향 준 베카리아가 했죠. 결론은 벤담은 요거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베카리아는 종신도역형이 더 유용하다고 했지. 요 사람이 할 수 있네. 기준은 요거니까. 형벌은 최다적 최대 행복. 이건 누가 먼저 얘기한 거야? 베카리아가 먼저 얘기했죠. 그리고 벤담이 그대로 가져갔죠. 베카리아 벤담. 살인을 저질러 계약을 위반한 자는 계약? 계약? 이거는 누구야? 두 명이지. 루소 아니면 베카리아. 공공의 적. 아이고 이건 루소밖에 없네. 그죠? 공공의 적이라는 표현 루소만 해요. 형벌은 사회계약을 기준으로 해야 돼. 그러면 누구야? 이거는 루소 또는 베카리아가 그렇게 얘기하거든. 칸트는 아니야. 칸트는 사회계약이 아니라 선의지야. 사회계약보다 선의지가 더 먼저야. 그러면 벤담은 사회계약 얘기 안 해요. 벤담은 뭐야? 공리성의 원리야. 공리주의 원리. 사회계약을 언급하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사회계약을 언급한 사람은 루소랑 베카리아거든. 이때는 공통점인데 내 생명을 양도했다는 건 사형을 찬성했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나오면 루소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양도할 수 없어요. 이때는 베카리아면 되겠지. 근데 이 표현이 없이 이렇게 나올 때는 공통점이 되는 거죠. 그쵸? 자, 조금만 더 해봅시다. 이렇게 국가는 살인범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게 어떤 뜻이야? 국가가 모든 형벌은 국가가 집행하잖아. 그게 공적인 정의에 맞는 거거든. 사적인 보복을 허용하지 않잖아. 근데 국가가 생명을 뺏을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건 사형에 찬성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베카리아는 안 되죠. 그치? 사형 그 자체는 악이래. 사형이 악이래? 이 표현은 뭐야? 공리주의가 쓰는 말이죠. 필요하게 될 수 있어. 공리주의는 되지만 누구는? 이때는 베카리아는 안 돼요. 베카리아 왜 안 되지? 베카리아는 사형 그 자체는 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필요악이라는 얘기는 안 해. 왜? 종신노역형이 더 유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조심해야 돼. 이렇게 나오면 헷갈릴 거예요. 형벌은 그러면 공통점이 되는 거야. 형벌은 필요하게요. 그러면 공통점이 될 수 있거든. 근데 이렇게 사형이 필요하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벤담은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베카리아는 어쨌든 사형제에 반대하기 때문에 답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형벌은 악이래. 왜? 고통이니까. 공리주의네. 필요하기네. 공리주의. 형벌은 나쁜 일이지만 형벌은 좋은 일은 아니죠. 나쁜 일이지. 하지만 인격을 침해한 일을 스스로의 인격이겠지. 남의 인격이전에 벌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선하다. 이 표현은 누가 쓰는 거야? 이건 칸트가 쓰는 표현이죠. 누군가를 벌 주는 건 마음 아픈 일이잖아. 하지만 그게 정당한 보복이라면, 인격을 위한 거라면 그거는 그 자체로 선합니다. 그 자체로 선하다는 표현은 그래서 칸트가 쓰는 표현이야. 다른 말로 이걸 내재적 가치라고도 하는데 외워두는 거예요. 자, 봐봐. 사형 그 자체는 악이지만 이거 여기는 공리주의네. 동해보복. 공리주의는 보복에 반대하거든요. 앞뒤가 틀려 사기친 거야. 형용모습. 네모난 동그라미. 사기. 속으면 안 돼요. 사형 그 자체는 악이지만 보복이 아니라 범죄 예방을 위한 필요악. 그러면 그때는 뭐야?
아까 얘기했듯이 벤담은 될 수 있겠죠. 근데 보복과 필요하고는 같이 가면 안 돼. 형벌은 범죄자가 처벌받아야 할 행위를. 이거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죠. 이거 되게 사실 말장난이라고 봐야 돼. 헷갈릴 거예요. 봐봐. 처벌받아야 할 행위를 의욕했다. 이것도 일본식 표현인데 뭐 의도했다. 뭐 영어로 will 정도 되겠죠. 근데 봐봐. 응문의 보복, 정당한 보복을 의욕했다. 이게 비슷해 보이죠. 근데 이거 다른 거야. 받아야 할 행위라는 말이 들어가야지만 칸트 얘기예요. 즉 범죄자는 보복을 원했기 때문에 처벌하는 게 아니라 보복 받아야 할 행위를 원했기 때문에 처벌하는 거야. 누가? 선의지가. 그럼 이런 거죠. 범죄자가 선의지는 보복 받아야 될 일을 했어. 너 스스로 인격을 위반해서 계속 가책을 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가책에서 벗어난 일은 그 선의지가 원하는 대로 처벌을 받아야죠. 그래 인격이 해방되는 거야. 그치? 즉 선의지가 보복을 원해서 선의지는 그게 아니야. 그치? 뭐 어쨌든 뭐 이런 얘기죠. 이렇게 표현한 거야. 범죄자는 보복을 원했기 때문에 처벌한 게 아니라 보복 받아야 할 일을 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처벌하는 겁니다. 이게 한 문장인데 이걸 잘라서 장난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걸 봐야 돼. 받아야 할 요 말이 들어와야지 칸트 거예요. 이게 빠지고 보복을 의욕했다 그러면 이게 빠지면 이건 틀린 거야. 이건 사기야. 이거는 칸트가 한 말이야. 그래서 보통의 경우 이게 여러 번 나왔는데요. 2번 정도 나왔어요. 수능에. 근데 제시문에 이런 말이 어떻게? 보통 주어져. 이따가 문제 풀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제는 공리의 원리, 공적 정의 기준이 공리라는 거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벤담이죠. 베카리아는 왜 안 될까? 베카리아는 사용제 반대했으니까. 이건 벤담 만드는 거예요. 사용제는 동해보복, 보복의 원리에 따라 공적 정의를 쓰는 수단입니다. 이건 칸트겠죠. 루소는 될 수는 있는데 루소는 보통 잘 안 물어봐요. 자, 형벌과 위법행위 간에는 비례의 규칙. 비례의 규칙은 모두의 공통점인데 그게 공리의 원리에 근거했다 그러면 베카리아 벤담. 범죄상은 보복의 원리다 그러면 이 대표적인 게 칸트죠. 근데 누구도 루소도 될 수 있어. 근데 루소는 두 개 다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루소는 좀 짬뽕이기 때문에 베카리아 벤담 칸트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죠. 이게 실용적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했어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끝으로 하나만 더. 자, 이렇게 됩시다. 선택지 하나만 더 하고요. 수능 끝날 때까지 이거 연습하면 되고 사실 문제를 풀어보면 다 나와요. 이런 것들이. 끝이야. 형벌은 선언적으로 뭐야? 경험 이전은 다른 말로 생득적, 선천적. 이런 얘기하는 사람 누구예요? 내재적. 칸트지 뭐.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사형, 이거 형벌이랑 사형이랑 이거 달라. 이 주어를 주목해야 돼. 그 자체로서 범죄 예방 효과는 베카리아 또는 벤담이 하는 건데 이건 앞에는 공리주의인데 사형제는 유용성이 있기 때문에 공리주의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베카리아는 사형제보다 종신노역형이야. 이건 공리주의야. 앞에 거는. 근데 그 자체로 선하다. 이건 칸트 거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필요하기라는 표현을 썼죠. 그 자체로 선하다는 표현은 못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기지. 네모난 동그라미 사기친 거야. 형벌, 공리의 원리, 베카리아 벤담. 오케이, 베카리아 벤담. 사적 차원의 보복이 아니다. 공적 차원의 형벌. 이거는 모두. 이걸 공적 차원의 형벌이다라는 건 뭐야? 모두야 공적 정의의 기준이 다를 뿐이죠. 이건 모두 되는 거야. 사형은 주어. 이거 주어 빼먹을 뻔했네. 사형은 사적 차원의 보복이 아니라 공적 차원의 형벌이다. 모두라고 하면 안 되지. 속을 뻔했다. 베카리아 제외. 베카리아는 안 돼. 왜? 베카리아는 사형은 정당한 형벌이 아니니까 베카리아 제외하고 나머지. 틀릴 뻔했네요. 조심. 사형은 살인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된 응당한 보복의 방법입니다. 사형에 찬성했는데 보복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칸트나 루소가 되는 거죠. 베카리아는 될 수 없고 벤담은 왜 안 되냐면 베카리아는 일단 사형에 반대해서 안 되고 벤담은 보복이라는 말에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안 되지. 이 두 명만 가능하네. 형벌로 있는 이익은 이익 결과를 따지니까 공리주의나 베카리아겠지? 그건 뭐야? 이익이 클수록 좋은 거잖아. 이게 유용한 거잖아. 베카리아, 벤담 다 되는 거네. 이거는.
칸트는 안 돼요. 칸트는 결과를 따지지 않으니까.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의 교화가 아니라 이것도 타인의 범죄 예방. 뭐야 이거 둘 다 범죄 예방인데. 범죄자의 교화는 일반 예방이야. 특수 예방. 이 두 개가 다야. 둘 중에 요것만 봐요. 이건 아니야. 이건 사기예요. 두 개를 다 봐서 판단하는데 좀 더 신중하게 계산하는 사람이 맨담이고요. 단호하게 얘기하는 사람, 사형이 싫었기 때문에. 종신노역형이 사형보다 더 효과적이야. 그치? 이걸 다 따져본 거죠. 어쨌든 요게 아니라 이건 아니야. 이건 특수 예방, 이건 일반 예방이라고 해요. 사기. 살인범을 사용하는 것은 그래서 국가의죠. 공공의죠. 루소만 그러네. 사회계약을 위반한 살인범을 사회계약을 위반해. 사회계약? 구성원에서 배제해야 됩니까? 이거 죽여야 된다는 얘기잖아. 사회계약에 근거해서 죽이는 사람 루소밖에 없네. 그렇죠? 형벌은 사적 보복이 아니라 공적 정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모두의 공통점. 이거는 모두네. 자, 봐봐. 아까 요거 있죠, 요거랑 거의 비슷한데 주어가 다르지. 요때는 모두가 된단 말이야. 요거 나오면 아마 되게 헷갈릴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데 평가원이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 요렇게는 잘 안 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비례성에 올리는 공통점인데 그게 결과인지 동기인지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할 수도 있어요. 요 정도까지? 자, 이 정도까지 되면은 준킬러 문제 모든 걸 다 볼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우리 다음번 강의에서는 뭐예요? 실전 문제를 푸는데 이걸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여러분 안녕.